정부가 한 30% 정도를 환수한다는 그런 공약을 내걸으셨는데 왜 그 건물만 산 반쪽만 산 거에다가 환수 장치를 둬서 그 반쪽 산 사람들이 억울해할 필요가 공평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걸 바라시는 건 아니겠죠? 아니 토지까지 포함한 건 환수 장치가 없는데 그게 더 로또지. 평형이나 분양가 이런 것도 많이 궁금하시는데 구체적으로 뭐 계획 같은 게 있으신가요? 25평에 네. 한 3억. 25평이 3억. 근데 이제 고덕 강일 같은 경우는 강남권이니까 한 4억 정도가 네. 예측이 되고 있어요. 그다음에 토지 임대료도 굉장히 저렴하게. 네. 25평형 기준으로 그럼 뭐 한 어느 정도? 30만 원. 30만 원 안팎으로. 고덕 강일 이후에 그러면은 좀 준비 중인 단지는 어디가 있을까요? 마곡, 마곡, 위례. 위례. 그 외에도 뭐 많은 곳에 네. 정말 많이 공급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거의 이제 건물, 그러니까 뭐 비율이 건물 분양 쪽으로 좀 더 많이 늘어나는 건지 공공주택의 공급이. 만약에 분양을 한다. 네. 그러면 건물만 분양을 할 것이고. 100%는 아니죠? 예, 아니 100%. 100%요? 예. 건물 분양을 했는데 그 분양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건 공공주택으로 활용하고 20년 장기 전세로 쓰고. 서초구 내곡동에는 한 4,500세대의 아파트를 우리가 공급했는데 2,400세대는 한 가구당 한 1억씩 해서 2,400억 정도의 이익을 남겼어요. 네. 그리고 2,100가구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 2,100가구는 우리가 3억에 줘서 가지고 있는데 지금 10억이 넘었어. 시세로 환산해 보니까 2조 원이 넘는 이익을 우리가 확보했어요. 서울에 사는 많은 취약계층들이 들어와서 우리 보유 공공주택에 거주하실 수 있게 아주 싼 값에 거주하실 수 있게 하는 게 우리 본래 설립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공공주택도 많은 양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네. 반가 아파트라고 표현을 할 텐데 이게 처음 시행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됐었는데 이 평가에 대해서는 사실 좀 분분했던 것 같아요. 실패라고 보시는 분들도 그건 있었고. 잘못 알려졌기 때문에 그 평가가 분분한 거지. 실패는 아니다. 그럼요. 30평을 2억에 분양하고 10년 됐는데 그 아파트가 5년쯤 됐을 때는 한 3, 4억 했어요. 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급격히 올라가지고 그게 14억이 됐습니다. 12억을 번 거죠? 그 수분양자 입장에서. 예, 분양받은 사람이 뭐가 문제죠? 그래서 그 수분양자만 결국 배불린 꼴이 아니었냐라는 평가가 있기는 했습니다. 있는데 토지를 빼고 2억의 건물만 분양받은 사람은 10억을 벌었고 토지까지 포함해서 3억에 분양받은 사람은 17억을 벌었어요. 네. 그 17억 번 사람이 많이 번 거예요? 10억 번 사람이 많이 번 거예요? 토지까지 분양했으면 더 왜곡된 효과가 있었을 거다 이런 말씀. 그럼요. 네. 그건 로또라고 안 그러고 2억에 분양받아서 10억 받은 사람은 로또고 3억에 분양받아서 17억 받은 사람은 뭔 또죠? 그래서 사실은 이 취지 그게 더 로또지. 그래서 이 취지에 더 맞추려면은 공공이 환수하는 장치를 넣어서 개선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3억에 진 걸 4억에서 30% 남긴 것도 너무 비싸게 판 거 아니냐고 하면서 아닙니다. 그걸 환수하려면 주변 시세가 10억이면 한 7억에 분양을 해서 SH가 3억 들여서 지은 아파트를 7억에 분양해서 4억을 환수해 가야 로또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걸 바라시는 건 아니겠죠? 그러면은 반값주택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공급하실 계획인데 성공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보완돼야 될 게 있다면 뭐 그런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현재 국토부와 국회가 만든 법에 보면 환매를 하게 돼 있고 그걸 뭐 LH가 환매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 잘못된 것들은 바로 잡아야 될 것이고 또 지금 LH 로. 대통령 당선인께서 역세권 첫집주택, 청년 원가주택 해가지고 한 5, 60만 호를 서울과 수도권에 공급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제가 공급할 수 있는 양은 얼마 안 됩니다. 근데 대통령께서 LH라든지 또는 다른 지방 공기업이라든지 또 SH에다가 일감을 많이 확보해 주셔가지고 서울시장과 국토부 장관, 대통령 또 여당 180석 가진 다수당 이런 데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신다면
또 머니투데이 독자나 머니투데이가 협조를 해주신다면 네. 이건 뭐 얼마든지 대량으로 공급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어요? 네, 맞습니다. 독자분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네. 뭐 이거 얼마든지 우리 대한민국도 서울에 네. 한 3억에서 5억 되는 좋은 음. 아주 명품에 가까운 아파트를 네. 구매하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온다. 온다. 네. 토지임대부 주택을 받으면 일단 싼 값에 분양받을 수 있으니까 좋기는 한데 조금 걸리는 부분이 환수 부분인데 요거에 대해서도 환수를 어느 정도 해야 되냐에 어느 정도 할 것이냐 해야 되냐에 대해서도 좀 논의가 있으실 텐데 어느 정도로 생각을 지금 대통령 당선인 공약을 보면 네. 70%는 분양받은 분에게 네. 귀속시키고 정부가 한 30% 정도를 환수한다는 그런 공약을 그러셨는데 그 싱가포르처럼 이미 우리가 분양하면서 30%의 이익을 남기기 때문에 30%를 공공이 이미 환수를 한 겁니다. 네. 그죠? 그걸 분양받은 분들이 마음껏 거래하게 하고 거래를 하면 거래 후에 양도 차익이 있으면 무슨 세금을 내죠? 양도소득세를 내죠. 그 양도소득으로 얼마든지 국가가 환수를 할 수 있는데 근데 뭘 또 환수를 해요? 뭐 환수 장치를 둘 필요는 없다. 없다. 추가적으로. 아니 토지까지 포함한 건 환수 장치가 없는데 왜 그 건물만 산 반쪽만 산 거에다가 환수 장치를 둬서 그 반쪽 산 사람들이 억울해할 필요가 공평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토지와 건물을 다 산 사람은 환수를 안 하고 네. 자금이 부족해서 건물만 산 사람은 환수를 하고 네. 공평하지 않죠? 땅은 SH에서 가지고 있는 거고 강북이든 강남이든 건축비는 똑같이 들 때 왜 강남의 분양가가 더 비싸게 나오는 걸까요?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환수예요. 아, 그거 자체가 그게 환수다. 바로 서울 시민 또는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네. 아무래도 강남 쪽에 교통시설이라든지 기반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강남 자체가 네. 토지 가치나 건물 가치, 부동산 가치가 좀 높지 않습니까? 우리 SH공사는 네. 약 15만 채의 공공주택을 유지 운영을 해요. 네. 그 유지 운영을 하려면 시세대로 사용료 임대료를 받으면 크게 부족함이 없는데 유지 네. 운영하는데 법이 규제를 해서 시세의 한 30%에서 5, 60%밖에 임대료를 받지 못합니다. 네. 하다 보니까 받아들이는 임대료는 1,500억인데 투입되는 운영비는 3,000억 이상씩 들어가요. 그래서 운영 비용을 이런 건물 분양 받는 위치 좋은 곳에 분양받는 분들에게 일부 더 이익을 내서 그런 금액으로 충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분양원가를 공개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서울에 땅이 있냐 이거를 가지고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그래서 항상 걱정하지 마시라 된다는 그래요? 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난 대선 때 내곡동에 5만 원을 하고 강남 구룡마을에 뭐 12,000원을 하고 네. 태릉에도 하고 뭐 또 하고 해가지고 현직 대통령께서도 200만 원을 공급하게 2020년 8사 대책으로 127만 원, 2021년 2사 대책에 87만 원 해서 200만 원 공급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여당 대선 후보는 310만 원, 야당 대통령 지금 당선인은 250만 원을 공급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뭘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양은 얼마 되지 않지만 우리 독자분들께서 눈을 부릅뜨고 네. 그분들이 했던 약속이 지켜지는가를 열심히 감시해 주시면 네, 네. 그런데 그 SH 차원에서 지을 수 있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반값 주택이 정말 품질 좋은 주택이 나오면 구독자분들께서 좋아하실 테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뭐 SH 차원에서 그린벨트 해제라던가 뭐 이런 그건 뭐 제가 그런 건의를 할 필요가 없고 어차피 지금 공급 계획을 대통령직 인수위와 네. 또 새로 국토부 장관이 되신 분이나 또 대통령 취임을 하실 분 뭐 여러 군데서 다양한 검토를 할 것이고 구룡마을하고 성디마을을 엄청 많이 기다리시잖아요. 정말 좋은 입지니까. 그래서 그거는 개발이 좀 잘 되고 있는지 늘 많이 궁금해하셔서. 네, 그것도 열심히 제가 지금 파악을 해서 본 결과 네. 사업성 평가 기준이 뭔가 시스템에 오류가 있는 건지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아직 구체적으로 파악은 안 됐지만 그런 사업들이 사업성이 없는 사업인 것처럼 사업성 검토가 돼서
조금 사업에 지체되는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그런 곳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에 네. 대해서 공공주택에 임대로 들어가서 네. 사는 입주권만 보상을 해주다 보니까 보상이 좀 지체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게 합리적으로 보상해 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뭐가 있나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있고 그래서 다양한 검토를 통해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면 네. 아주 빠른 속도로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기대해봐도 될까요? 네. 구독자분들이 성디마을 구룡마을 분양 좋습니다. 기대해봐도 된다는 걸로. 그런 곳에 다 건물 분양을 해드릴 네. 겁니다. 저희가 예전에 한번 장기전세 주택을 다룬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관심이 굉장히 뜨거웠어요. 오세훈 시장도 이제 장기전세 주택 확대를 많이 언급하셨는데 결국 돈이 문제인데 재원 확보 방안 같은 계획이 있으신지? 재원 확보 방안이 장기 전세가 잘못 소개돼서 그런 겁니다. SH공사가 5년 동안 장기 전세 주택을 약 3만 가구로 공급했어요. 네. 한 가구당 2억씩 건설비하고 토지비가 2억 들어갔어요. 6조 원을 들여서 졌는데 그 3만 제가 지금 얼마가 됐는지 아십니까? 10억이 돼가지고 재산이 5배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도 재원 마련이 안 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일단 근데 지으려면 돈이 있어야 하니까. 그 건설 비용 2억은 어떻게 조달했냐? 다 지어가지고 20년 전세를 주면 보증금을 시세 60%를 받아요. 2년에 이제 5%씩 해서 또 코로나 이런 걸로 해서 네. 임대료 인상률을 낮춰줘도 주변 시세 지금 30% 40%밖에 안 돼. 거기서 살고 계신 분도 좋고 SH는 자산이 증가해서 좋고 우리 공사는 자산이 장부에는 20조로 돼 있는데 실제 세금을 내는 공시가격, 공시지가로 계산하면 약 한 53조 원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어요. 네. 시가로 하면 한 80조의 자산을 가지고 있고 자금 조달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네. 민간 부분에서 도심 아파트 공급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SH는 이제 공공 부문에서 이제 역할을 맡게 되는데 이 민간과 공공의 역할을 좀 어떻게 나눠야 한다고 보시나요? 서울형 건축비를 통해서 우리 SH가 민간보다 더 질 좋은 아파트를 계속 공급을 해 나간다면 수많은 재개발 재건축 조합의 조합원들과 조합장들께서 우리 SH공사 보고 우리 조합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 또는 재개발 사업을 SH가 해주면 좋겠다. 네. SH가 맡아서 해주면 좋겠다. SH가 지금 저런 아파트를 줘 달라. 이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회사로 이 회사를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뭐 좀 어떤 기대를 하고 계신지. 글쎄 2006년 제가 경실련 활동을 할 때 광화문에 나오셔서 후분양제, 분양원가 공개 뭐 이런 걸 같이 주장을 해주셨던 분이고 국회의원이나 도지사를 하실 때도 저하고 뭐 이렇게 정책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큰 이견 차이를 없으셨던 걸로. 못 느꼈었는데 그건 그때 얘기고 네. 사실 제가 뭐라고 네. 말씀드릴 수는 네. 없지만 국민을 위해서 좋은 주택 정책, 국토 정책을 펼쳐주실 거라고 저는 믿고 네. 잘 될 거다. 네. 저희도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김원동 SH공사 사장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